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나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바라보는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나를 우리는 이런 말로 부른단 말이에요. 불성, 영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누구나 불성이 있다, 기독교에 가면 누구나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씨앗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이 관념의 나로 갇혀 있다 보면 씨앗은 있으나 본인이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현재 그건 씨앗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벽을 깨고 나온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 과정이 관념의 벽을 깨고 나와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나, 여기는 큰 나. 인식이 확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인식하고 나면 안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알음을? 아니, 이제 뭐 어떤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해한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네. 둘이 싸웠어요. 근데 둘이 서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가 잘못했다고 어떤 말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한 만큼 용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오해가 계속 깊어지면 믿음이 깨지잖아요. 네. 네. 남녀 사이가 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며칠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며칠간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락이 안 될 때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될 때 아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상황을 알고 나면, 상황이 이해가 되면 네가 아팠구나, 이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렇게 오해했던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마음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해한다는 거를 조금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한다고 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 안다, 알았다,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수영을 내가 못 하는데, 이렇게 수영을 못 해요. 근데 수영 동영상이나 수영 강습을 보면, 아, 수영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돼, 수영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갖다 물속에 넣어놔 보세요. 수영할 줄 아는가? 모르죠.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식을 이해한 걸 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는데 현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영역하고 현실에서 아는 영역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거는 경험한 것을 안 거예요. 안다, 알았다, 깨달았다. 근데 지금 이해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성으로 이성. 예, 그러니까 현실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어떤 그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네.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는 했으나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식 상태인 거예요. 지식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현장이나 경험하러 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도수 치료를 20년간 했는데,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쭉 온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저희는 4번 뼈하고 5번 뼈가 물렸구나를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왜? 20년간 이 일을 했으니까. 환자만 와도, 환자가 오기만 해도 어떻게 아픈지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허리 아픈 걸 이해했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지금 허리가 아픈데 그거를 고치는 이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진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나라는 게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알았다, 깨달았다 그럴 때는 이 나가 있구나, 내가 관념에서 벗어났구나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이 안다, 알았다는 거는 일부를 아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거를 체험을 통해서 일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직업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해보니,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 이거는 내가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지식으로 쌓고 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의식 비대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좋긴 하나, 현장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면 배운 것만큼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동시동탁으로 이루어지는데, 배운 것은 되게 많은데 현장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자의식의 비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자의식의 비대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알았는데 현장에서는 안 통한 거, 그걸 자의식 비대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성이 쭉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이 높아가면 갈수록 요즘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 이유예요. 네. 선생님, 그럼 그 우울증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예전에 지금 자동차가 없고 그 지식이 없는 사회에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런 데는 우울증이 없어요. 육체를 쓰는 데는 우울증이 없어요.
근데 현재 지식 사회잖아요. 지식 사회고 정보화 사회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우울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나 명상, 요가가 뜬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이 자의식인데 자의식 그러는데 얘가 너무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이게 농경사회일 때는 욕망의 개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너무 과대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의식이 비대해진 거를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가려 그러면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나를 찾는 대로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요? 네. 이미 허망함과 무상함을 만났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게 그 절망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네. 절망 상태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인식이 확대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인간은 누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성,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에 빠진 나가, 내가 인식하는 이 관념에 빠진 나가 원래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